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시장입니다. 오후장 매매 흐름 와운의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이틀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와 소재 쪽은 상승하는 종목들 있다고 해서 체크 포인트로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오늘 이제 반도체 소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희가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식상하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더 착안을 해서 소재 부분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이 반도체 소재와 장비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것이, 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가 발주가 되면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소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산도 결국에는 악재에 대한 영향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산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물량이 준다는 거니까 소재 입장에서는 소재가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최근에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물량이 확보가 되고 있다,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2월 수출입 동향표를 보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중국과에 대한 무역이 크게 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수요 증가가 표면적으로 상당 부분 증가했다는 것을 표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은 리노공업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 전일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조정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상향하는 레포트가 오늘 나왔고, 네. 추가적으로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좀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LTC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LTC 같은 경우에는 연관적인 키워드로 본다면 SK하이닉스라는 키워드가 항상 따라붙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와 과거에 합자회사를 설립을 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LTC 같은 경우에도 소재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부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구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21선을 지금 물고 계속 이평을 좀 수렴하는 그런 단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현재에 대한 시장에서는 한번 강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ISC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기업인데, 이 ISC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리노공업이나 TSC보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앞서 이제 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트라이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에 대한 시장 분위기상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쪽에서 리노공업과 LTC 또 ISC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체크 포인트 어디서 들고 오셨어요? 네, 이 2차 전지 안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는 어제 오늘 호재 뉴스가 참 많았죠.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삼성, SDI 밸류체인의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요. 또 테슬라의 독일 공장 생산 재개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또 리튬 값이 3개월 만에 100위안대를 달성했다고 하면서 배터리 업계 실적 회복 시기 2분기가 예상된다는 평가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궁금한데 우선은 말씀해 주신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에 대한 마진폭이 대단히 줄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출 동향표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줘야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대량 생산이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 부분 끼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본다면, 현재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사들이 결국 가야 되는 방향, 완성차 업체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지금 인식을 좀 해봐야 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파우치형이라든지 또는 이제 각형 같은 경우에는 차량마다 그 방식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팰리세이드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고, 뭐 또는 이제 소나타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다면 두 개는 크기가 다르게 되고 규격도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차량마다 맞춤형으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마진폭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건전지를 뜻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AA라나 또는 AAA 같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규격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그 물건에 집어넣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계속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진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의 배터리가 이 원통형 배터리이기 때문인 거고, 그럼 앞으로도 이런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를 좀 더 확장시킬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이제 그 삼성 SDI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현재 바닥권역이 지금 다시 한번 더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배터리 증설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가장 우세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가 이 삼성 SDI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보면 현재의 주가적인 반등은 상당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반등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테이펙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펙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국책 과제로 선정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연구 개발이었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펙스는 주가가 꾸준하게 신저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냈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붙고 있는 과정들인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현재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탄력 있게 바뀔 수 있는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원 시스템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원 시스템즈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참치 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참치 캔을 만드는 회사가 2023년도에 증설을 했고, 이 증설이 바로 이 알루미늄 관련해서 배터리에 대한 캔을 만들기 위한 증설이었거든요. 그런 의미를 감안해서 봤을 때 이런 동원 시스템즈에 대한 증설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한 전망도 들어봤는데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네, 뭐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자체 결국 성장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튀는 순간에 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빠질 때마다 이런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본다면 최근에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포스코홀딩스는 결국 임기가 교체되는 시기가 또 3월 달인 만큼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업황 전반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네, 의대 증원이 지금 계속적인 갈등을 좀 일으키고 있는 양상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를 한번 찝어봤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네. 관련주는 2월 초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고 2월 중후반에 또 고점을 한번 달성을 하고 오늘 또다시 고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반등의 시기가 네. 탁탁 튀는 시기가 있고 그 뒤에는 하락폭이 워낙 짙다 보니까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쫓아가는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튀고 난 다음에 윗꼬리들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단타꾼들이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 인성정보를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장중에도 뭐 20% 이상 또다시 한번 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튀기 전에 대한 자리를 보면 21선 밑에서 갑작스럽게 튀어서 올라가는 양상들인데, 우리가 이런 이슈를 머금고 있는 종목군들은 빠질 때 담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비대면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 번씩 다 튀어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의대 증원 관련된 이슈가 나타났을 때 또 한쪽에서 움직였던 기업들이 바로 이 교육주거든요. 네. 근데 교육주는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 자체가 없이 많이 빠져 있는 단계죠. 그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교육주 안에서도 뭐 IB 김영이라든지 또는 애니능률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데, 대신 차트는 이미 무너져 있는 차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쉽게 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슈는 꾸준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무너져 있는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거고, 오늘 인성정보도 튀고 나면 오늘 같은 자리에서 추격 매수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조금 빠져있는 교육주, 그 안에서도 IB 김영 같은 기업들은 또 편입 관련된 교육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를 머금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관련주 산업별로의 전략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요,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이제 815 관련주라고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만큼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이 과거 2020년, 2021년도까지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최근에 소재 관련된 기업들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본다면 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재평가도 이어지지 않을까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나온 이제 동진세미케 감광액이 바로 그 포토레지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SNS텍의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는 포토 공정 내에서 쓰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는 이제 소재 국산화가 얘기 나왔을 때는 동진세미케과 SNS텍이 가장 강했던 모습들이고, 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반도체 가스라든지 또는 이제 불화수소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화수소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관련주, 가스 관련주들도 반드시 보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패키징 공정에 대한 소재, 그리고 후성과 원익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주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반도체 가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점, 그리고 이제 FST는 또 펠리클에 대한 진행 중인 기업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원픽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FST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F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펠리클 검사 장비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미국 증시에서 핫한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ASML입니다. 이 ASML이 바로 EUV 극자외선 장비를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그 EUV용 펠리클에 대한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충분히 FST에 대한 주가는 한번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협력사들에 대한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FST도 추가적인 실적적인 개선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저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FST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